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세계 선박람회 준비와 산단 불황 등 여수지역 풀어가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여수시의 올해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주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시장님도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통하죠. 네. 이 관련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 첫 네. 질문부터 시장님께 좀 무거운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 요즘 이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시장님께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전국도 혼란스러운데 네. 이런 의혹까지 일어서 시민들한테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고요. 예.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부끄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부정과 결탁하거나 타협한 적도 없다. 그걸 분명히 알으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부끄러운 행동을 일절하지 않으셨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찌됐건 이 택지 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단 TV 방송에서 입건됐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구속됐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 단순히 사건화됐다 하는 뜻으로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이번 의혹은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부지 공모를 했는데요. 예.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로비 의혹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사안은 없다. 그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법과 원칙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특별히 의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고 또 시장님에 대한 주민 소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민들 관심이 좀 높은데 여수시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나갈 계획이신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수사가 진행돼서 실체적 진실관계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차분히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우리 관련자들에게는 성실히 사실대로 자료도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네. 일부 관련 사항이 나타나면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단순 의혹적으로 판명된다 해도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또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가장 우선적으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결과를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부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재 말할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여수시는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과라면 그동안 묵은 숙제인 3년 통합 이후에 그 지지부진했던 본청사업 별관 증축권이 여수시 요를 통과해서 사업의 탄력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칭찬해 주는 걸로는 얼마 전에 그 여수사랑 상품권을 15%를 이렇게 127억 원 규모로 특별란을 했는데요. 예. 이것이 7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좋아하는 성과고요. 그래서 이것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1월 2일 며칠 안 남았지만
9시부터 100억 원을 다시 특별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15%.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계획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자만 갯벌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네네. 또 장수만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 용역도 완료했고요. 또 광양만권에 묘도지구에 LNG 흡수터미널이 착공됐고요. 또 수소발 예. 또 여수에만은 전남 균형발전 300공모 선정돼서요. 3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올해 성과들을 꼽아 주셨는데 네. 시정을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아쉬우셨을까요? 참 이게 참 걱정되고 아쉬운 건데요. 우리 여수 경제를 받쳐왔던 지금 여수 산단이 가장 큰 6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여수 산단에서 한 지방세가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데요. 네. 올해는 그 반도 안 들어오게 돼서 정말 이렇게 여수시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 불황으로 인한 여수 세수가 줄어들어서 시정에 큰 영향을 끼쳐서 그게 가장 아쉽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단기간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6년 동안 26년 국벽본리 지금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고 있고요. 또 의원들과 적극 협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여수 산단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올 한 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그 부분을 좀 꼽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올해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여수 산단 불황이 골목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휘청이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어떤 좀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우리 그 식당에 예약이 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상황을 이뤘는데요. 네네. 요즘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은 손님이 없습니다. 아. 지금 그 산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 연말 되면 많이 외식을 해서 식당 예약도 힘들다 그러는데 전혀 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우리 상인들, 즉 식당 상인들은 정말 지금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이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 역시 민생 안정 대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일단은 긴급하게 시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그래서 이제 엊그제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 원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나 행사 등도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해라. 그리고 제발 좀 지역의 업소를 좀 이용해서 먹음주 좀 해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현재는 우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안전관리, 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민생 안정 대책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6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석유화학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밝혔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와는 또 별도로 시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이제 정부가 이제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참 우리 여수 산단의 제도학을 위해서는 정말 방법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여수시 행정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한 거죠. 예. 그래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전기세 인상도 좀 처리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또 특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대응 지역에 지정이 돼야만 이렇게 그나마 이런 어려운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도 좀 시장님께서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봤죠. 저는 진즉부터 이런 위험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 연수에서 진즉부터 기업에 이렇게 공장 장비라든지 또는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또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수 상공회사 같이 해서. 그러셨군요. 예. 그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단발성은 없고요. 네. 당장 이렇게 뭐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 전기세를 이렇게 지금 인상했는데요. 네네. 굉장히 이제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이 부담이 큰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절여해주라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 차원에서는 도나 정부에 이렇게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보면은 2026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이제 불과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이 선박람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선박람회에서 보여줄 10대 핵심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UAM 섬 비행 시연이라든지 또 위그선 섬 투어, 또 다음에 섬 연안 크루즈 운항, 뭐 이런 다채로운 볼거리를 지금 다 10대 핵심 사업으로 준비했고요. 네. 또 지난 10월에는 주 행사장 시설 조성 설계 착수해서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박람회장 조성이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박람회에 참여할 국가와 도시, 기업, 유치도 매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7개국 대사관을 방문해 유치를 추진했고요. 내년까지는 총 30개국 초청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입장권 사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년 3월까지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총 사업비가 248억 원인데 각종 여건을 좀 고려해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게 이 예산 확보 얘기가 거론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기재부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받을 당시에는 사업비가 총 248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이것이 뭐 국가나 도나 우리 시 출연금이 128억이고 입장권 판매 등 사업 수입이 120억 원인데요. 이런 행사 기간이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 248억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모두나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라남도 중앙정부 국회를 찾아다녀서 직접 사업비, 그러니 직접 위탁 사업비를 총 428억 원이나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해서 엊그제 26일 날 행안부에서 이 어려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선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교부서를 65억 원이나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아주 통큰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65억 원은 선박람회 주행사장에 30억 원, 다음에 부행사장의 계도에 20억 원, 또 선박람회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스마트 조명 설치도 15억 해서 지금 좀 이런 말하면 좀 이상치만은 좀 예산이 좀 많이 좀 있어서요. 굉장히 이렇게 행복합니다. 국회 전자집 현재 얻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계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속 발굴해서 더욱 풍성한 선박람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계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연계 행안부에서요 지금까지 어떤 행사에 이렇게 행사 지원비로 특별교부세를 60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40억 정도 이상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60억을 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 해서 막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람회 이후 전략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박람회 이후에도 뭐 활용 방안이랄지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런 우려는 처음부터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우리 선박람회는 일단은 뭐 개시가 되면은 일단 6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 선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또 섬 관광이 증가하고 섬 관련 산업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 2012 우리 여수 엑스포에서 봤듯이 행사장 사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의 행사 시설물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사 후에 일정 기간 안에 철거해라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고요 철거가. 자 그렇지만은 존치가 가능한 것은 방법을 다 각도로 모색해서 그 선박람회의 어떤 진척을 계속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활용 방안은 개최 전부터 지금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활용과 관련돼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선박람회 내가 세계 최초의 특이한 선물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좀 그 사활용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토론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엊그제 그 참 무한공항 사건으로 정말 모두 가슴이 아프고요. 예, 하고 있는 이건 우리 여수시도 지금 잘 지금 착실히 지금 피해 희생자 가족의 어떤 지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이면 민선 8기로 3년째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저와 2,500국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의 안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가장 큰 연안인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에 좀 우리 시민들께서 열렬히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이었습니다.